에드워드 양의 독립시대는 1994년도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는 30년 만에 처음 개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개봉 당시 무관에 그치기는 했지만 제47회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국내에 선보이게 된 4K 리마스터링 버전은 제7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 작품을 CGV에서 진행하는 에드워드 양 특별전을 통해 보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정식 개봉일인 9월 25일보다 조금 일찍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독립시대를 제외하고 에드워드 양의 작품은 4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탄적일천, 공포분자, 고령과 소년, 살인사건, 그리고 하나 그리고 둘까지 4편 모두 좋았는데요. 후에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현 시점 개인적인 최고작은 하나 그리고 둘입니다. 언젠가 꼭 리뷰를 해보고 싶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시대 정말 좋았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 인물들이 짝을 이루며 얽히고 설키는 일종의 소동극인데요. 복잡하다는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직조해내었을까라는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그 관계의 궤적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리뷰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시대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독립시대에는 여러 인물들이 각자의 서사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들은 짝을 지어 하나의 에피소드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파트너를 바꿔가며 또 다른 이야기를 꾸려나가기도 하죠. 저는 이러한 관계의 궤적이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킴은 레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몰리는 서로에게 관여하지 않는 쿨한 결혼관계를 가질 예정이다. 마치 두 체제가 공존하는 대만처럼 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킴은 어찌 보면 서로에 대한 구속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의 일반적인 개념과 부부가 서로 터치하지 않는다라는 결혼의 일반론과는 대척점에 있는 사고의 공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만이 처한 일국양제에 빗대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치의 합집합을 걸어놓고 있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영화 속 인물들의 행보 역시 이러한 양가성이 두드러진다는 지점입니다. 아킴과 결혼할 예정인 몰리는 레리와 연을 맺고 있고요. 치치의 연인인 샤오밍은 몰리와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죠. 영화 감독이 버디는 어린 스태프에게 사랑을 속삭이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오디션을 보러 온 팽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몰리의 언니는 결혼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막상 본인은 쇼윈도 부부로 살고 있죠. 아킴에게 제발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하는 레리는 결국 본인이 복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독립시대는 수많은 모순을 품고 있는 것이고요. 아킴의 대사처럼 저에게 그것은 대만, 중국의 외교적 관계에 대한 은유로 느껴지는 것이죠. 조금 더 파보면요. 이 작품이 집중하는 모순은 90년대 타이베이라는 도시의 정서와도 호개지는 듯 하는데요. 독립시대의 오프닝은 공자와 제자의 문답으로 출발합니다. 논어를 인용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헐겁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죠. 공자는 제자에게 그들을 부유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후 창작자 본인의 코멘트가 덧붙습니다. 2000년 후 타이베이는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도시로 변했다라고 말이죠. 저에게는 영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대만은 정말로 부유해졌는데 이것이 2000년 전 공자가 기대한 그 부유함이 맞는가? 그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는 없는가? 영화가 묘사하는 90년대 타이베이는 미국,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물이 깊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TGI 프라이데이가 젊은이들의 주요 거점이 되고요. 점심으로 맥도날드를 먹으며 펍에는 큼직한 화면으로 NBA를 상영하죠. 그런데 이 부는 모두에게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몰리, 아킴은 부모 잘 만난 이들처럼 그려지니까요. 몰리와 치치는 표층에서는 우애 깊은 친구 관계로 표현되지만 몰리가 원하면 치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묘한 가불 관계가 보이기도 하죠. 유흥주점에서 아킴이 뿌리는 돈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는 레리를 보고 있노라면 이들 역시 돈이 만들어낸 사상 누각의 우정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시대는 90년대 대만이 품은 위선, 균열, 모순 등을 인물들의 소동극의 형식으로 은유하는 작품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에게 이 작품의 원제와 영어 제목 모두 흥미로웠는데요. 우선 독립시대의 영어 제목인 A Confucian Confusion은 유자의 곤혹으로 번역될 수 있겠죠. 유교는 공자가 체계화한 사상일 텐데요. 그것이 곤혹을 입는다는 말 자체가 창작자의 시선 속 대만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원제 독립시대. 아킴이 레리에게 말한 몰리와의 결혼 생활처럼 이 작품의 인물들은 도시의 세련됨을 수용하는 듯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목 그대로 집단보다는 독립된 개인이 중요한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실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개인은 혈연, 학연, 지연, 그리고 애정으로 엮여 있고요. 그 연결고리들이 자본주의의, 그러니까 돈의 논리에 따라 줄 세워지고 있으니까요. 말인즉슨 모두가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는 역설의 독립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제목은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챕터 1의 마지막으로 아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논지의 시작을 아킴의 대사를 인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몰리와의 결혼 생활을 대만의 일국양제로 표현한 그 워딩 말이죠. 사실 이 발언은 작품의 주제를 압축한 상당히 노골적인 문장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추창민 감독의 근작 행복의 나라의 골프장 시퀀스처럼 사족이라는 것이겠죠. 저 역시도 그러한 관점에 공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독립시대에 등장하는 남성들 중 작가인 몰리의 형부를 열애하고 본다면 아킴만큼은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밍, 레리, 버디 모두 여러 여성과 엮이는데요.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 보이죠. 아니 어쩌면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것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킴은 다릅니다. 아킴 역시 스태프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는 그것을 감추지 않고요. 몰리에게 찾아가 고백합니다. 새로운 인연이 생겼으니 우리 파혼하자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킴은 이 작품이 다루는 대환장 연문 파티에서 유일하게 감정에 솔직한 남성인 것입니다. 물론 그가 딱히 호감적인 캐릭터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허세도 있고요. 단순 무식하며 감정적이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인 몰리와 친구 레리에게 품은 진심 어린 마음을 보면 말이죠. 그런 이유로 저는 이 작품 속 아킴의 발언에 꽤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킴은 에드워드 양의 세계관이 부여된 인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순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구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모순, 그러니까 양가적 가치의 공존은 양덕창 월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몰리와 하룻밤을 보낸 밍은 이렇게 읊조립니다. 공무원이 되는 등등 나는 세상의 논리대로 살았다. 뒤이어 세상이 옳다는 방향대로 추구된 역사적 사건을 쭉 열거하죠. 중국과 대만의 굵직한 일들을 경유한 비가머린 멘트였는데요. 이러한 밍의 언사는 그 직전에 나온 몰리 형부의 텐션과 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려다 포기하고 돌아온 소설가는 시치에게 애정을 느끼며 갑자기 세상에 대한 엄청난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의 행복, 작은 것들의 소중함 등으로 축약할 수 있을 법한 일장 연설을 늘어놓죠.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말해 소설가와 밍은 삶에 대한 희망과 절망, 활력과 무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시퀀스가 맞닿게 되는 것이죠. 둘은 부딪히는 개념일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양덕찬의 세계는 둘 중 어느 하나를 택한다기보다는 두 가치가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삶의 역설을 인정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바로 이 철학이 아킴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 이 작품의 모든 인물은 모순적입니다. 그런데 아킴만큼은 유일하게 그 모순 속에 페이소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몰리와 바람이 난 상대가 버디라고 오해한 아킴은 그녀가 있는 스튜디오에 찾아가 난장을 피우고요. 떠나버린 몰리를 뒤로 한 채 자신이 원래 결혼할 뻔했던 몰리의 언니와 함께 분장실에 남게 됩니다. 이때 그가 우울한 표정으로 턱을 괴고 있는 모습은 뒤쪽에 보이는 찰리 채플린의 포스터와 착붙하는데요. 이것은 명백히 창작자의 의도겠죠. 채플린의 가장 유명한 발언 중 하나는 인생은 클로즈업으로 보면 비극, 롱숏으로 보면 희극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헐겁게 말해 채플린의 핵심은 비극과 희극의 공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에드워드 양의 세계관과 통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거창하게 말해 아킴은 채플린을 경유해 에드워드 양을 관통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의 노골적인 대사에 대해 긍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의식의 흐름을 출발한 까닭입니다. 독립시대는 예술에 대한 분명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몰리의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업이라는 설정부터 그렇겠죠. 영화의 오프닝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연출자인 버디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앉아있는 사람 주위를 빙빙 돌며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겉멋 잔뜩 든 유명 예술가의 기인적인 행동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과거에는 작품의 미학성을 강조하더니 최근에는 대중성을 추구한다고 말이죠. 이 작품에는 한 명의 예술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몰리의 형부. 그의 행보는 버디와는 정반대입니다. 과거 연애소설을 집필했던 그는 소녀들의 우상이었는데요. 지금은 유자의 곤혹과 같은 철학적인 작품에 몰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버디가 순수 예술에서 대중예술로 변화했다면 소설가는 대중성에서 예술성으로 변곡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편견에 의거한다면 거대 자본과 영합하는 예술가의 선택은 좋아 보이지 않고요. 저작권 따위는 상관없다는 소설가의 모습은 바람직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과 예술이 유착되어 나타난 수많은 부작용을 목격했으니까요. 그런데 독립시대는 이에 대해 딱히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행보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대중성 추구를 비난하고 있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순수 예술을 낭만화하고 있지도 않은 것인데요. 이것은 챕터 1에서 말씀드린 양가성이라는 양덕창 월드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창작자의 예술에 대한 태도는 오프닝과 클로징에서 어느 정도 엿보입니다. 앞서 인용한 버디의 스케이트 시퀀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원을 그립니다. 저에게 이 형상은 몰리와의 하룻밤 후에 발화된 밍의 대사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삶, 그것의 총합인 역사. 저는 결국 에드워드 양의 안가성은 이러한 의식에 기인한다고 여기는데요. 어차피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인간의 삶이고 역사다. 그때는 맞았던 게 지금은 틀리고 지금은 맞은 게 그때는 틀리다. 그러니 어떤 명제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세계관이 버디의 회전으로 은유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발선으로 회귀하는 무한의 궤적. 다음은 엔딩. 독립시대의 엔딩은 두 연인의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아킴과 몰리. 아킴은 몰리의 사무실에 찾아와 고백합니다. 다른 인연을 만났으니 파혼하자고 말이죠. 아킴이 사랑에 빠진 여인은 버디가 연출하는 연극의 스태프인데요. 버디가 그녀에게 시나리오 상담을 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작가로서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라 추정됩니다. 즉 예술가인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아킴과 스태프가 합쳐진다는 것은 거대 자본과 예술이 결합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음은 민과 치치. 그들은 결별을 선언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여운 덕분에 다시금 포옹을 하며 합쳐집니다. 여느 멜로우문에서 많이 목격되는 다소 뻔한 엔딩이죠. 표층에서만 보면 아킴과 몰리는 사랑의 실패, 민과 치치는 사랑의 성공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솔한 고백을 통한 결별과 다른 여인과 하룻밤을 보낸 것을 숨긴 사랑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는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제 추정인데요. 에드워드 양은 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별이 잉태한 새로운 만남인 자본과 예술의 결합을 그리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추측할 수도 있겠죠. 마치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과 더불어 에드워드 양의 최고작 중 하나라 평가되는 하나 그리고 둘이 일본 자본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영화였던 것처럼 말이죠. 독립시대는 양덕창의 필모에서 이색적이란 평을 받으며 그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다소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작품 역시 대단한 영화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독립시대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종속된 모순의 독립시대.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네가 만난 남자들 숫자만 지면서 신나게 물고 뜯잖아. 점 없고 꽉 찬 A.